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 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을 분석을 해드릴 거냐면은 바로 이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부산 지역의 현재 뭐 아파트 상황, 뭐 앞으로 또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좀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만드는데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황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지역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부산 지역 분석을 하면서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제 8월 말까지의 모든 자료를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뭐 이제 KB부동산 자료도 있고 한데, 저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근거,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영상을 만드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 노란색 선이 부산입니다. 부산. 요 부산에 있는 선이고, 요 이제 하늘색, 이 녹색 요 선이 전국의 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막대기 위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했냐, 하락했냐, 요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건 이때는 전주 대비 좀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막대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는 전주 대비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중반부터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한 번도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다가 쭉 가다가, 이게 2022년 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22년 한 3월 달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 가지고 현재 8월 말까지 8월 28일 데이터까지 단 한 번도 전주 대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전국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상승 하락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요.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제 2022년 한 3월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상승으로 돌아선 적이 없어요. 일단 부산광역시 요 자료인데, 자, 뭐 수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1.0인데, 이 수치는 계속 전주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수치예요. 이 노란 선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막대기도 계속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죠? 하락의 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별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구별로 한번 보시면, 부산 강서구. 강서구도 이제 강서구는 마지막에 8월 말에 이제 한번 상승으로 살짝은 돌아섰는데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걸 상승이라 좀 보기도 어렵지만, 강서구는 한 번은 상승했어요. 8월 말에. 자, 금정구.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폭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계속 또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좀 구별로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기장군도 좀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거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구. 여기도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미미하죠. 마지막 부분은. 그리고 동구 한번 볼까요? 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네요. 그죠? 하락폭이 상당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컸죠? 자, 동래구. 동래구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단 한 번도 상승 안 했어요. 북구.
북구는 이제 8월 말에 한번 상승을 했죠.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딱 한번 상승한 겁니다. 사상구 계속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건 좀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되겠네요. 사하구 계속 하락하고 있죠. 막대기가 좀 크죠. 여기도 이 가운데 는 전주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막대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서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폭이 계속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부산의 모든 구를 다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 통계이기 때문에 실거래 이제 이거 호가기 때문에 실거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볼게요. 전세 가격 지수. 부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현재 어떤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전세 가격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요걸 통해서도 아파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상승하겠냐, 하락하겠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좀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의 가격 지수가 88점인데 8월 말 점수가 91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아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 전 2019년 1월보다 현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 보이죠? 노란색 선이 부산의 그래프고 이 막대기가 전주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 요거 좀 시각화한 건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계속 빠지고 있고 이 막대 그래프가 전주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아파트 전세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이 빠지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한번 볼게요.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많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냐, 요거를 좀 대비해서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100보다 아래면은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시면 현재 부산의 아파트 이 매매 수급 지수는 80점입니다. 결국 아파트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주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전주 대비 물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아파트 물량이.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냐?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 100보다 아래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그러면 전세 수급 지수 한번 보면은 요 이제 가운데 하얀 선을 기준으로 노란색 선이 부산인데 전주 대비 전세 수급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무슨 말이냐? 전세 물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세 수급 지수의 이 수치는 85점입니다. 8월 말 점수가 85점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2019년도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낮았었죠. 54점이었으니까 이때는 전세 물량이 좀 더 많았다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런 거는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전보다는 사실 높아요. 전세 수급지수는 코로나 전보다 좀 높다는 거. 뭐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상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부동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아파트가 오를 거냐,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질 거냐, 요거를 좀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아파트가 앞으로 오른다, 아파트가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지만 정부에서 어떤 개입을 해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도 합니다. 올해 그랬잖아요. 올해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출 풀고 그리고 뭐 규제 완화하고 하니까는 거래량이 좀 늘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거래량도 늘고 거래 금액도 살짝 반등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만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예측한 어느 통계 자료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뭐냐? 바로 거래량, 그리고 미분양,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가장 항상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래량과 더불어서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질 건지를 가장 중요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매 지표입니다. 경매 지표. 요 세 가지 자료를 제가 지금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현재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이 7월달 거래량입니다. 7월달 거래량이 225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올해 초가 한 1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2000건대로 회복을 했는데, 자, 제가 이 거래량을 이제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 거래량을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거래량을 보실 때는 거래량이 전달 대비 올랐냐 내렸냐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아파트 호황기 때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같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전달 대비 올랐다만 보지 마시고 아파트가 호황기 때의 절대적인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보시면 전달 대비 올랐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안 오를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현재 부산 지역의 거래량을 본다면, 자, 부산 지역 거래량이 분명히 올해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는 올랐어요. 왜냐면 작년과 올해 초는 1000건대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머물렀다면 이게 2월 달부터 2000건대로 올라옵니다. 2700, 2400 하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제 2000건이란 그럼 숫자가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냐?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부산 지역이 거래량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려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3,500건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제가 왜 이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으로 돌아선 게 언제냐? 2020년 중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이 막대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던 요 시점이 2020년 한 6월 달쯤입니다. 2020년 6월 달쯤으로 해가지고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했는데 이때부터는 6월부터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 2022년 요 말까지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해요. 그러면 자 볼게요. 2020년 중반부터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 거래량을. 자, 2019년도부터는 10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6월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6000건, 9000건으로 팍 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걸 인지를 언제 하냐면은 아파트가 상승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이걸 좀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석 달 전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때도 물론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던 시기이긴 한데, 부산 지역에서는 요때 2019년 12월 요때부터 한번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를 캐치를 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 항상 3천 건대 이상을 유지를 합니다. 좀 많이 오를 때는 5천 건, 7천 건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도 4천 건, 3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3천 건대 아래로 하락을 안 해요, 거래량이. 그랬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뭐 9천 건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고로 많이 오를 때는 15,000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정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15,000건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좀 특이한 숫자고, 왜냐면 폭등했을 때의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좀 평가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걸 전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이 상승했을 때 전후로 놓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어느 기간을 봐도 3,000건대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신호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3,000건대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3,000건대 중반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2,000건대라는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 이게 올라갈지 들어갈지 약간 모르는 상태에서 급매물이 나와서 좀 물건을 사거나, 혹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 받기가 용이해져서 좀 사거나, 혹은 아 금리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장 올랐을 때보다 어느 정도 좀 하락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좀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거래량이 늘어서 2,000건대라는 거래량이 나온 거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거래량이 는 건 아니에요. 이건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 거래량이 나왔다면 반드시 여기서 2,000건대에서 올라갔을 때 3,000건대 이상이 반드시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잖아요. 요 거래량 혹은 거래 가격이 좀 상승할 때의 거래량은 무조건 3,000건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은 거래량을 잘 보고 계시다가 부산 지역의 거래량이 3,000건대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한 2,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 그때는 이게 좀 아파트 이 가격이 상승을 하는 신호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또 제가 이거는 단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거래량 하나만 보고 아파트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미분양 통계입니다. 자, 미분양 통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부산 지역의 미분양 통계. 자, 부산 워낙 구가 많기 때문에 이 구를 다 설명을 하면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부산은 묶어서 얘기할게요. 이 부산에 지금 미분양 통계 마지막 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 6월 달 미분양 통계를 보면은 전체 미분양이 3,107건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미분양이 요 위에는 주황색인데 799건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은 미분양은 799건, 전체 미분양은 3,000건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팩트. 뭐 제가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파트 망해라, 아파트 뭐 성공해라, 이렇게 어느 특정 견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 부산 지역의 전체 미분양이 5,000건대였어요. 4,000건대까지 했다가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1,000건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항상 900건대 정도의 준공의 미분양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20년대, 2021년대 요때는 2022년 초반 요때는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였잖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상승을 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고, 전국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좀 많이 줄었어요. 이 부산 같은 경우도 물론 이때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아파트 경기가 좋았을 때도 부산 같은 경우는 항상 미분양이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전체 미분양 1000건, 준공은 미분양 800에서 900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부산 지역을 현재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미분양이 전달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전달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요 데이터는 분명히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3,000건이라는 이 수치가 부산 지역 미분양 때문에 폭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경기 좋을 때도 1000건대, 준공이 미분양은 900건대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미분양 된 거를 할인 분양으로 좀 돌린 사례가 좀 있어서 또 할인 분양으로 돌린 곳들은 완판이 됐어요. 분양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 통계가 미분양 때문에 부산 지역 아파트 망한다. 뭐 부산 지역 아파트 뜬다. 부산 지역 아파트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부산 지역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미분양이 전달 대비 늘고는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분양 갖고 부산 지역 아파트 하락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전달 대비 오르는 건 맞는데 절대적으로 이 부산 지역은 좀 미분양이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통계가 바로 경매 통계입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몇 달 뒤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먼저 알려주는 신호예요, 얘가. 왜? 부동산 경매 쪽은 돈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경매 낙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낙찰받는 금액들을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알 수 있어요. 9월 2일 날 이 8월 달 경매 통계가 완전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 통계는 제가 넣진 않았고 7월 달까지의 통계만 넣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부산 같은 경우 한참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뭐 2020년, 2021 요때는 볼까요? 이게 이제 매각가율입니다. 매각가율인데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1억짜리 물건이 나왔을 때 얼마에 낙찰 받느냐예요. 1억짜리 물건이 나왔을 때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매각가율은 70%예요. 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 90%입니다. 90%, 80%에 90%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좋을 때는 매각가율이 100%를 넘어요. 무슨 말이냐? 1억 원에 나온 물건을 1억 1천만 원에도 낙찰을 받아요. 실제로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이랬잖아요. 이때 볼까요? 자, 2020년 12월 달에 부산시 아파트 그러니까 매각가율이 100.6%예요. 그러니까 100%를 넘겼죠? 이때 100% 계속 넘잖아요. 100.8%, 100.5% 이렇게 하다가 98%까지 좀 떨어지고 현재 7월 달은 73%입니다. 볼까요? 올해 초에 70%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올라온 게 73%예요. 2019년도부터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각가율의 이 평균을 보면 이게 보면은 평균 이 수치를 보면은 계속 80% 이상을 유지를 했었어요. 70%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9월 달에 78%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022년 12월 달에 74%까지 떨어지더니 80%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 부산 지역에서 아파트 경매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파트 가격이 현재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아파트를 무리해서 낙찰을 안 받아요. 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 뭐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재 부산 지역의 매각가율 통계는 73%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70%라고 하는 이 수치는 부산 지역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자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80% 이상으로 있다가 7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걸 본다면 앞으로 이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부산 상황을 한눈에 보여드리면 부산 지역 시장의 현재 상황은 딱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 파란색 관역이 여기 있죠. 무슨 말이냐? 부산 지역 현재 상황은 이 화살표가 여기 있다는 거는 현재 부산 지역은 아파트 매물이 많은 거랍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표시가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아파트 매물이 많을 때 이제 요 표시가 여기로 와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있으면 이 위에 영역이 있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부산 지역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요 아래에 있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부산 지역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요런 내용인데 자, 얘가 지금 여기 딱 걸쳐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앞으로 부산 지역 시장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부산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딱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부정해서 긍정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요 그래프예요, 요게. 그죠? 딱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매물이 많고 부정적일 때, 매물이 많고 긍정적일 때 이 그래프인데 여기 딱 걸쳐 있어요, 여기. 걸쳐 있어. 위아래 딱 걸쳐 있으니까 언제라도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분석을 해드릴 건데 부산 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워낙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부산 지역에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비싸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한 20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분석하는 거를 사실 20억대 아파트를 분석을 하기엔 너무 좀 대중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제가 20억대 아파트를 분석을 하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대중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20억대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뭐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이런 분들이지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의 실거래 자료를 좀 보여드리긴 그렇고 한 4억대에서 10억대 사이 정도 있는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제 아파트들 혹은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아파트들 몇 개를 좀 뽑았습니다. 몇 개를 뽑았는데 이 실거래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거래 자료 분석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부산 지역의 실거래 가격 지수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산 지역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 거래된 금액을 중간치로 나눈 건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뽑은 건데, 현재 부산에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 마지막 데이터는 6월달 데이터고요. 현재 107점입니다. 107. 107이라는 건 뭐냐? 107이라는 뭐냐?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7점 정도 올라와 있다는 상황인데, 이제 요걸 볼게요. 코로나 이전이 94점이었어요. 2019년 1월 달이 실거래 가격 지수가 부산 같은 경우는 94점이었는데 요 점수가 현재 107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 계속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산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상승했던, 저는 코로나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걸 거품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하게. 아파트 가격의 적정 가격은 2019년도의 가격이 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 저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거품이 아직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건 저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 따르게 뭐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경기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 요 이제 실거래 분석 자료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냐, 코로나 전보다 높은가,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실거래 자료 같이 보시면은 이제 실거래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몇 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게 거래량도 많고 좀 평균에 해당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걸 몇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입니다. 이 북구 화명동에 있고요.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이 매매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이제 실거래 가격이고, 요 가격 그래프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자료를 뽑아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개인 간 직거래 자료는 제가 뺐어요. 개인 간 직거래 자료는 좀 제가 뺐고 그냥 이 개인 간 직거래가 아닌 자료만 제가 넣었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화명 롯데 캐슬 카이저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이 2019년도에 거래량이 한번 몰리죠. 이렇게. 특히 이제 여기에 많이 몰리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여기 한번 또 몰리죠.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때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끊기죠. 요 기간에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이 아파트 가장 바닥인가라고 생각한 분들이 생겨서 거래량이 조금은 생기긴 했는데, 자, 지금 여기 거래량하고 여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여기 거래량. 눈으로 봐도, 비교되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아예 뭐 코로나 요때에 비하면 거래량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2019년 코로나 전에는 이 아파트가 어떤 금액에 거래가 됐냐면은 한 4억 2천 혹은 뭐 한 4억 8천, 그러니까 4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한 4억 5천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몰려 있는 게 4억 5천 선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뭐 이 가격이 좀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5억 초반에도 아파트를 많이 거래를 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2021년 9월 달에는 7억 9,900까지 올라가요. 거의 뭐 8억 가까이 되죠. 8억은 아닌데 8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7억 9천까지 올라갑니다. 7억 9천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어디까지 빠지냐? 급매물이었던 것 같은데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5억은 이건 사실 급매물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금액대는 아니고, 좀 이 아파트가 한 평균적으로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은 한 5억 7천 혹은 뭐 한 6억 천,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요 정도 선에서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코로나 전에 평균 가격도 여기라고 봤을 때 한 1억 이상 올라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코로나 때 거품이 1억 이상은 현재 아직은 안 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진 않죠. 뭐 여러분 뭐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가격이 점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옆으로 좀 넓게 이게 옆으로 퍼져 있지, 좀 대각선 위로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거래 가격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전세는 요런 식의 전세는 그냥 참고만 하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85제곱미터의 전세는 요렇게 좀 분포가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3억 선에 3억을 평균으로 봤을 때 뭐 높은 거는 뭐 4억, 5억대도 전세가 있고 5억 이거는 뭐 좀 굉장히 비싸도 전세가 5억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가 한 평균 한 3억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같은 경우는 북구에 있는 거라서 그냥 아주 뭐 메이저급 아파트라고 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죠.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대중성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하나 분석을 했고, 그럼 다른 자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드릴게요. 자,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자이 1단지 아파트고요. 2013년도에 지어졌고 85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85제곱미터를 좀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아파트 가격 뜰 거냐 안 뜰 거냐를 여러분 실거래 가격으로 보실 때 요 자료를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 모양이에요. 이 거래 모양은 아파트 가격이 2019년도는 아파트 가격이 좀 적게 상승을 하다가 2019년 후반에 아파트 가격이 약간 상승을 해요. 그리고 2020년 중반에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좀 약간 폭등하듯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2029년에 아파트 가격이 좀 횡보를 하다가 조금 상승의 기미가 보일 때 거래량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모양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확실할 때의 거래량의 모습이고, 여기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예요.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없죠. 요분들은 뭐 그러니까 거래 금액 꼭대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영끌이죠, 영끌. 이분들은 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너무 비싼 금액에 사신 분들이요, 솔직하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데 아파트 금액이 떨어졌을 때가 2022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자, 볼게요.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금액이 비싸니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왜? 이 2019년에 금액이 여기 이제 6억대에서 7억, 그냥 6억에서 7억 사이 형성된 금액이 지금 이 8억대에 형성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금액이 떨어지더라도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약간 반등하는 모습 보이니까 여기가 좀 바닥이 아닐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시 여기 좀 거래량이 살짝은 붙는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이렇게 크게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최근 하락기, 이렇게 세 군데로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자, 돈을 벌겠다는 투자 심리로 뛰어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뛰어들죠. 그렇죠. 왜냐면 이 투자 수요가 붙으니까 거래량이 확 붙잖아요. 이때하고 거래량이 확 붙잖아요. 그죠? 돈을 벌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은 금액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할 때 붙어요. 하락할 때는 잘 안 붙죠. 왜? 하락하는 시기는 이미 금액이 좀 높은 상태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좀 안 붙죠. 금액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판단할 때 거래량이 붙는 거지. 금액이 뭐 높은 상태에서 약간 더 올라간다고 거래량이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 2020년 한 9월부터 2020년 12월 요 사이는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량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2020년 이때는 거래량이 폭등을 하잖아요. 2020년 부산 같은 경우 2020년 11월 달이 8,900건입니다. 거래량이. 2020년 10월 달에 7,000건이고. 그러니까 요 시기는 거래량이 폭등하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때 2020년 12월에 거래를 안 해요. 왜? 자,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딱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2020년 12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12월부터는 거래를 안 해요. 왜?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매 혹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이 거래, 실거래 자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거기 뛰어들면 안 돼요. 반드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실거래는 반드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는 사실.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자 부담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만은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거래량이 안 붙을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일까?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금리가 쌀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 거래량이 붙어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금액이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해운대자 1단지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금액대의 거래는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전세 가격은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2019년도에 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던 금액이 현재도 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이 전세 가격이 5억대까지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전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전세 가격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살짝 오르고는 있잖아요, 사실. 그죠? 살짝 오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의 거품은 아직 안 꺼졌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해운대에 있는 건데 해운대가 좀 아무래도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두 군데를 잡았는데 해운대구 중동에 있고 2014년도에 지어진 해운대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85제곱미터고 여기도 보면은 비슷하죠. 코로나 이전 때 거래량이 붙고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막 붙죠. 코로나 시기에 거래량이 없는데 몇몇 분들이 거래에 좀 뛰어들었죠. 가격 떨어질 때 거래량 없다가 최근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거래량이 붙죠. 이렇게 세 군데로 봤을 때, 자, 결국 아파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분들은 요분들입니다. 요때 오르기 시작해서 이때는, 자,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폭망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상승한다고 뛰어들면 안 돼요. 언제 뛰어들어야 되느냐? 부동산에 뛰어들 때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상승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최근 데이터, 요거 분명히, 요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올 초반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승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요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사야 되면 사야죠. 그런데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사는 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보시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실 때 너무 한 군데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넓게 이 추세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거래량과 금액이 같이 상승하는 요때의 데이터의 차이점이 뭔지도 좀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 매수하는 걸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금리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에 어느 정도 거품도 끼어 있고, 코로나 때의 거품이 아직 안 끼어 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 거품이 아직은 덜 꺼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제가 권하는 곳은 아닌데, 그럼에도 거래를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가 붙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항상 이런 걸 좀 보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사라,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지금 아파트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자, 제가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억대 뭐 4억에서 5억대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최고가 한 10억까지 찍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해운대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더블링이에요, 더블링. 2배 뛰어요, 2배. 10억이 거래가 되잖아요. 10억이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 9억 9천, 10억. 요거는 10억 5천에 거래가 되잖아요. 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억에서 한 6억 사이 거래가 되던 금액이 10억이 넘어버려요. 이거 거품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걸 거품이 아니라면 누가 거품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저는 자신 있게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라고 해도 떨어진 금액이 7억 4천이에요. 최근 거래된 금액이 7억 6천입니다. 7월 달에 7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한 건. 그리고 뭐 6월 달에 7억 3천대에 거래가 됐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7억대예요. 저 같으면 이건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 아, 거품이든 어쨌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는 뭐 그런 분들이 사는 건 제가 말릴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운대 레미안 같은 경우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왜 이 아파트 단지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냐면은 요거는 사실 2004년도 북구 화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좀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뭐 핫플레이스 또 핫한 가격이 굉장히 좀 가격이 높은 그런 아파트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아파트를 분석을 하냐면은 부산에서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부산의 실거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자, 볼게요. 봉원 로얄 듀크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3억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뭐 한 3억 2천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상승을 해서 얘가 얼마까지 상승하냐? 4억 4천까지 상승을 해요. 4억 4천 뭐 가장 많이 상승한 건 5억에서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얘가 최근에 하락을 해서 이 3억대에도 거래가 됐고 마지막에 거래가 된 건 3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해서 현재 3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3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했을 때 4억대까지 거래가 됐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기, 현재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다른 아파트들하고 달리 거래량이 부동산 상승기에도 존재를 해요. 그죠? 부동산 상승기에도 존재를 하고 이렇게 최근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거래량이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부동산 최고 상승기에도 거래량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 갭 투자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원인에서 이 아파트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최고로 상승해서 2021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잘 줄지 않는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아파트가 폭등했을 때도 항상 거래량이 존재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수요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좀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위험 부담이 없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3억에서 4억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확 하고 치솟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선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해운대 레미안 같은 경우는 가격이 2배를 뛰어버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배를 뛰면은 거래량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2배까지는 뛰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인기가 있고 거래량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크게 위험 부담이 없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거래량이 많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위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단 이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많다는 건 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뛰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는 아닐 거예요. 왜?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렇게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뭐 2배 정도 뛰거나 한 2, 3억 정도는 가볍게 뛰는 아파트들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지, 뛰어봐야 뭐 1,000, 2,000 이런 아파트를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원 로얄 투쿠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시의 가장 평균 스탠다드한 아파트 거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코로나 이전 시기 대비 약간은 상승한 금액으로 거래는 되고 있는 상황. 요게 사실 부산시의 일반적인 거래 상황입니다. 요게 사실 이제 요 그래프가 부산시 현재 실거래 상황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아파트 거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건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부산 지역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